오늘은 여름철 체중 변화의 숨은 원인인 자율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더우니까 살이 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는 원장님 여름인데 자꾸 붓고 몸이 무거워요. 자도 피곤해요.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오히려 늘었어요. 사실 여름철 체중 증가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뛰고 위장이 움직여 소화를 시키고 혈압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신경계인데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해 체온을 낮추는데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반대로 시원한 실내에서 몸을 안정시키는 건 부교감신경이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점인데요. 밖에서는 35도로 오가는데 실내는 22에서 23도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체온 조절 모드를 바꾸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지치고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감소하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은 증가하게 됩니다. 단 음식이 당기고 야식이 생각나고 쉽게 피곤해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단순히 신경계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체의 음영 균형이 무너지거나 기혈순환이 정체된 상태로 이해합니다. 또 심, 간, 비, 신 등 장부의 기능 저하와 정서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같은 자율신경 부조화 증상이라고 해서 원인이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단순히 자율신경이 약하다고 보기보다 수면 상태, 피로도, 땀의 양, 손발의 냉온 상태,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맥진과 설진을 통해 어떤 이유로 몸의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파악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의학은 증상 자체보다 그 원인을 찾아 몸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도 몸이 붓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서 그런가요? 물론 자율신경이 피로해지면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저녁이면 붓기가 심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부종을 단순히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로 보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순환이 정체된 상태인지 또는 몸의 기운이 부족해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종이라도 어떤 분은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어떤 분은 순환을 돕는 치료가, 또 어떤 분은 몸의 기운을 보충하는 치료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후만 되면 몸이 붓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내원한 3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푸는 생활 습관으로 체중이 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 동반돼 활동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식습관의 불균형과 과식, 또 수분 대사 저하와 함께 나타난 비위 기능 저하와 담즙 정체의 양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체중 감량과 함께 몸의 순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태음조이탕 계열 처방을 활용했는데요. 태음조이탕은 태음인 비만 환자에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처방으로 식욕 조절을 돕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몸속에 정체된 습담을 배출해 무겁고 둔한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이나 야식이 반복되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활동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시행했고 일정하지 않았던 식사 시간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코칭을 진행하였고 늦은 야식을 줄이는 방법과 식사 후 15분 걷기를 함께 지도했는데요. 약 4개월간 치료한 결과입니다.
체성분 변화를 살펴보면 체중은 총 11.2kg 감량하였고 골격근량은 조금 감소하였지만 체지방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체지방률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 레벨도 12에서 5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과 함께 몸의 무거움과 부종이 줄어들었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완화되면서 일상 활동량이 증가했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감도 줄어들어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종이 자율신경 때문은 아니고요. 심장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하지 정맥류 등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이 차거나 얼굴까지 심하게 붓거나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한쪽 다리만 붓고 통증이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었는지 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깬다거나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거나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오후가 되면 몸이 붓는다, 손발이 차거나 반대로 식은땀이 많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난 후 10분 정도 햇빛을 쬐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 밤에는 숙면을 돕고 낮에는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20-3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걷기가 자율신경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찬 음료를 한꺼번에 들이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있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지치시는 분들은 생맥산과 같은 한방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맥산은 맥문동 인삼 오미자로 구성되어 여름철 기운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하며 쉽게 지치시는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처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도 체중도 결국 우리 몸의 회복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